대한민국 네 번째 추기경이자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당진 솔매성지를 방문해 미사를 열었습니다. 솔매성지에는 유 추기경을 보기 위한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당진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기 용광로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해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세워진 허베이 조합의 이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진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조합은 출연금 2천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58억 원만 사용해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되고 올해 추기경으로 공식 서임된 유흥식 추기경이 다시 당진을 찾았습니다. 네, 유추기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탄생한 솔매성지를 방문해 미사를 열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입당 행렬과 함께 성가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8월 추기경으로 공식 서임된 유흥식 추기경. 추기경 서임을 기념하는 감사미사 진행을 위해 당진 솔매성지에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지난해 방문한 이후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특별히 교황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다시 다지는. 한국의 네 번째 추기경이자 최초로 교황청 성직사성 장관에 발탁된 유흥식 추기경. 추기경은 교황을 보필하는 자문단으로 교황 선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추기경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솔매성지 방문에 기여하고 김대건 신부가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솔매성지는 로마에서 귀국한 유 추기경을 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아주 아버지 이상으로 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나는 이제 나이가 83세가 돼서 다시는 못 뵐 줄 알았는데 이렇게 뵈서 뭐 정말로 기쁩니다. 유 추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벨품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마음, 그 면에 있어서는 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좀 너그럽게 넉넉하게 베풀면서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재 유 추기경의 건의로 베드로 대성전 내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 시기에 맞춰 솔매성지에도 김 신부의 조각상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성입니다. 긴 시간 답답했던 이 마스크, 새해에는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와 자율에 맡길 수 있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낮아진 코로나19 치명도와 또 세계적 방역 완화 추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썼던 마스크를 곧 벗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시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미 일상 회복 과정에서 마스크 강제 착용 규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던 시민들은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커피숍 들어가도 문 앞에서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안에 들어가면 마스크를 바로 벗는 이 실태도 뭔지 모르겠고 지금 보기에는 그냥 유야무야한 그냥 정책인 것 같아서 자가 면역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내에서 벗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식사할 때도 그렇고 담소를 좀 나눌 때도 그렇고 주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려도 큽니다. 고령의 노인이나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뭐 환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조금 잔잔하다고 지금 또 풀면은 또 확산되면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들은 또 일찍 또 위험한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저들 노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우선이니까 꼭 애들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재감염의 위험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껴야 좋을 것 같아요. 줄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근데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는 아직은 써야겠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써야겠어요.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유로워지더라도 고위험군과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5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조정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당진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지난 7일 저녁 7시 40분쯤 당진시 정미면의 한 합금철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공장 2층 전기 용광로 인근에서 시작해 기계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약 3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세워진 허베이 조합의 이사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진 총 사퇴를 제안했습니다. 구궁봉 이사장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임원이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합이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임원진 총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구 이사장은 지난해 조합 이사회로부터 해임됐다 이사장직에 복귀한 상태인데요. 허베이 조합은 피해 주민을 위한 삼성중공업 출연금 2천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58억 원만을 사용해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원씩 120차례나 돈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20원이라도 공짜 돈이 입금됐으니 좋겠다고요?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이 헤어진 연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것도 이별을 통보하고 상대가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면 말이죠. 실제로 한 30대 남성이 그런 전 연인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을 하며 내역에 메시지를 남겼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4건에서 8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집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20차례의 1원 입금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가 7일 대전시 교육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실 산재 대책 마련과 노조 참여가 보장되는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부에 따르면 올 10월 발표된 전국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 현황에서 노동자 187명이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35배 높은 발병률인데요. 하지만 이는 검사 대상인 55세, 10년 이상 근무자에 국한된 것이며 교육 공무직원의 35% 비율을 차지하는 지역인 경기, 충북, 경남은 취합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공무직위원회에서 급식실 폐암 대책 관련 예산 수립 계획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부 교육청은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폐 이상 소견을 받은 노동자들의 재검진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황인데요. 전국 학교 급식실 인력 배치 수준은 공공기관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판정서에는 발병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2배가 넘는 1인당 담당 학생 식수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부는 급식실 폐암 산재 인정 후 약 2년이 흘렀고 벌써 5명이 사망했지만 폐암의 위험이 줄어든 곳은 어디에도 없고 끊임없이 배치 기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해 고발하고 폐암 유병 노동자 발생에도 불구 환기시설 개선 등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해당 사업장의 작업 중지권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2022년 전국 새일센터 운영 평가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서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조정미 직업상담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상담사 조정미라고 합니다. 예, 저희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산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평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서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전국 새일센터 운영평가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간의 성과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서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시창업 실적, 직업교육 훈련 성과 등 4개의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여성 고용 유지와 직장 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구인구직 연계를 통해 올해 경력단절 여성 780여 명의 취업자를 배출했는데요. 특히 직업교육 훈련 과정인 지역의 특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추진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문기술 인력 양성 과정은 여성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또 세우고 있는 센터의 향후 계획들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 및 산업체의 인력 수요와 여성 유망 직종을 토대로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여성들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장 문화 개선 서비스를 기업체에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산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조정미 직업상담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민 절반 가까이는 충남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 인권센터의 도민인권의식 설문조사 결과 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있냐는 질문에 46.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8%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최근 3년간 겪은 인권 침해 경험으로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한 경험이, 또 차별 경험으로는 성별로 인한 차별이 가장 많았습니다. 충남도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외국인 아동 보육료는 필요한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수는 683명입니다.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경기도 안산과 김포 등이 있으며 충남에서는 천안과 아산, 논산이 내년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